다이어트의 초기 목적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식이요법을 통해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시되었지요. 현대에는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체중 감량을 위한 다양한 식이요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요구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영양학과 비만 연구의 발전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체중 감량 외에도 건강 개선, 질병 예방, 영양 균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체중을 감량한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할 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급격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를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 결핍,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균형 잡힌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다이어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단기적인 체중 감량보다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면 에너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활력과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기상할 때 더 상쾌하고 피로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이어트의 성공 지표입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다이어트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몸의 컨디션은 다이어트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의 유연성, 근력, 지구력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이어트가 성공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어트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먹는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먹는 것보다 지금 무엇을 먹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좋은, 피해야 할 음식들을 빼보세요. 몇 가지 피해야 할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자, 초콜릿, 사탕 등 당분이 많은 간식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적습니다. 대신 과일, 견과류, 요거트 등의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등은 설탕 함량이 높아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물, 허브차, 무가당 커피 등을 선택하세요. 튀긴 음식, 고기의 지방 부분, 크림, 소스, 버터 등은 고지방 음식으로 칼로리가 높고 체중 증가를 재촉할 수 있어요. 대신 삶은 음식, 살코기, 저지방 유제품 등을 선택하세요.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된 스낵 등은 소금, 지방,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조리한 식사를 드시도록 노력하세요. 중요한 것은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결합하여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된 탄수화물은 다이어터의 적이라 하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가공된 탄수화물은 종종 고당도로 만들어져 있어 과다한 당분 섭취를 유발합니다. 당분은 칼로리가 높고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를 가져오죠. 또 가공된 탄수화물은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상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가공된 탄수화물은 과식을 유발합니다. 과식은 칼로리 섭취를 초과하고 체중 증가를 초래합니다. 또 가공된 탄수화물은 혈당 변동을 크게 일으킵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가공된 탄수화물은 종종 인공적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식욕을 자극하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는 설탕과 다름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밀가루가 혈당 수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설탕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밀가루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 수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가루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를 농축하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영양 과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의존하여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한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실제 식습관과 운동습관의 개선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는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데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한다면 장기적인 성공은 어렵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약물이나 식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다른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된 전략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선택과 섭취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죠. 지금 할 수 있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러나 급하게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평생 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닌 건강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이어트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다이어트하고 건강합시다.